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순위가 올라왔네요. 이제 올라섰다라는 얘기지. 이제 히트 넘버가 된 거지. 안녕하세요. K-팝 1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최광호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1타 강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계속 어떤 특정 가수들 스페셜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항상 주저했던 게 현역 지금 이제 핫한 아이돌 분석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오늘 팬덤들도 굉장히 지금 다이나믹하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이제 팬덤 간의 그 경쟁들이 아주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차트를 운영하면서 계속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1타 강사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오늘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막 떠오르는 신인이라든지 이렇게 각광받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분석을 별로 안 했는데 그걸 해보려고 처음 시도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얘기를 꺼낼 그 가수 누굽니까? 아이브라는 가수예요. 이 가수가 소속사가 어디죠? 스타쉽이죠. 사실 아이브라는 그룹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아이브라는 그룹 자체를. 근데 이제 차트를 쭉 보다 보니까 아이브라는 여자 그룹이 순위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어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그래서 당시에 그 스타쉽 부사장님한테 카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순위가 올라왔네요. 이렇게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를 복기를 해보면 왜냐면 아이브가 이제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발매를 했잖아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쇼미더머니의 음원이 발매돼가지고 아예 차트가 쇼미더머니 때문에 초토화될 때야. 그냥 다 쇼미로 그냥 차트가 발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신인 가수가 데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촉박한 그런 환경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브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반응이 아주 좋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썼지. 아, 놀랍습니다, 부사장님.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 직원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 이제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그 부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저희는 데뷔를 하기 전부터 다른 기존의 아이돌 그룹과 뭔가 좀 음악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거의 주안점으로 이번에 데뷔곡을 뽑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곡으로 나왔던 그 11의 노래를 저희 들어봤는데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확 180도 달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새롭게 뭔가 시도된 듯한 얘기들, 여러 가지 템포도 약간 느렸다 줄였다도 했고, 음악 자체가 맨 처음에 그 아이돌의 데뷔곡들은 어떻게 힘을 빡 주고 나오잖아. 그냥 힘을 시원하게 주고 가는데 뭔가 힘을 빼서 뭔지 인기 있는 기성 가수처럼 노련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브라는 그룹에는 이미 신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거대 신인, 그러니까 예전에 아이즈원 멤버들이 2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인기가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의 버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즈원 멤버들이 여러 데뷔를 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그룹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이 그룹이 어떤 식의 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앨범도 냈었지 않습니까? 그 비교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아이브라는 그룹이 얼만큼 성장할 것이냐, 그걸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1타 강사로 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작게나마 소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뷔는 언제입니까? 작년 12월 달에 데뷔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이 당시 차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왜? 쇼미더머니라는 그런 걸출한 이제 방송 콘텐츠에 힘을 입어서 여기서 나왔던 앨범들이 아주 차트를 막 다 휩쓸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브가 이때 데뷔하는 게 맞냐,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냐, 워낙 호적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오히려 음원 강자 또는 아이돌 이게 대형 그룹이 나오면 차트에 쭉 올라갔다가 이제 쉽게 빠지는데, 이렇게 쇼미더머니 같이 방송에서 떴던 음원들은 어떻게 되게 오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순위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안유진, 장원영 이 2명이 사실 그 아이즈원 그 활동할 때도 주요 핵심 멤버였고 기본적인 팬덤을 깔고 갔지. 그러니까 완전 신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의 그 버퍼들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 레이, 이서, 리즈 이렇게 다른 멤버로 구성했는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제가 뭐 특별한 정보는 없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만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멤버, 우리 6명의 멤버를 가지고 12월 1일 날 발매를 했는데 발매한 당일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정말 요즘에 아시겠지만 아이돌이 데뷔해서 음원 차트 100위 안에 들어가기도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렵고 해서 올라가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처음 냈던 앨범이 차트 순위에 막 완전히 진입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데뷔하는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에스파도 처음에 블랙맘마 할 때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고, 뭐 스테이시도 첫 앨범에서는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내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과정들이 요즘에 그냥 트렌디한 어떤 흐름인데, 여기는 뭐야?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순위권, 뭐 5위권 안으로 다 진입을 하고 뭐 2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기염을 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즈원, 요거는 이제 우리 저 시상식 때 이제 아이즈원 시절에 맞죠? 요 멤버들 중에서 데뷔를 해서 앨범을 낸 가수들도 있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소속사에 들어가서 팀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솔로로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참 이때 와서 저희가 이제 공연 봤을 때 공연도 공연이지만 진짜 미모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하나하나 다 보석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지금은 이제 뭐 소속이 달라서 찢어지고 있지만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왕래도 많이 하고 뭐 소셜에서도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아마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여기 있는 멤버들 하나하나가 이제 성공을 하고 더 좋은 길로 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이즈원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뭐 다른 멤버도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가온 차트에서 진짜 처음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발매 후 30일간 유니크 리스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멜론 들어가 보면 그 1일 그 청취자 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멜론만 나오는 거고, 뭐 진이면 진이만 나오는 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공개 안 하는 음악 사이트도 있고, 국내 OSP, 5대 OSP의 데일리 유니크 리스너들의 데이터가 저희 가온 차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발매하는 날 기점으로 해서부터 몇 명인지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알겠지만 작년 12월에 발매했던 아이브의 이제 11이라는 곡 나오자마자 반응이 좋았는데, 발매 첫날 12월 이제 나왔을 때 발매 첫날에 지금 여기 보면 10만이 좀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멜론만 포함이 아니라 멜론, 지니, 플로, 뭐 벅스, 그다음에 뭐 바이브 여기를 다 합친 숫자예요. 근데 신인치고 이렇게 스타트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2일날 이제 10만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만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10만이 넘죠. 점점점 이러다가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30만이 넘어가는 수치가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실시간 음악 차트가 활성화됐을 때처럼 뭐 발매를 하고 당일날 1등하고 이런 거 요즘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100위 안에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어. 그만큼 치열해. 아주 유명한 가수조차도 그렇게 순위가 100위 안에 쉽게 들어오고 이러지 않는 상황인데, 아이브는 발매를 하고 어때요? 일주일 만에 궤도에 오른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중간에 쭉 가다가 조금씩 빠지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얀 곡선은 딴 게 아니라 뭐 아이브의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주말에는 사용량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적으로 주중에는 많이 듣다가 조금씩 빠지고 했지만 결국은 1집 때도 어떠한 그 궤도에 30만에서 40만 사이의 궤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거의 수치가 빠지지 않고 쭉 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올라섰다라는 얘기지. 이게 1집 첫 곡에서 이게 된다? 이거는 이런 사례를 내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예전에 뭐 나오자마자 1등을 했던 뭐 있지라든지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런 되게 이례적인 어떤 예외의 사례 빼놓고는 요즘 시절 이렇게 음원 어떤 경쟁이 치열했을 때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신인 여자 걸그룹은 사실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도 그 다음 후속곡을 냈을 때 그 다음 반응이 사실 첫 번째 나올 때보다 훨씬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나왔던 실적보다 더 좋기가 사실 어려워. 그래서 실적이 맨 처음에 엄청 좋았는데 오히려 그 다음에 내는 앨범들이 계속 다운되는 그런 걸그룹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뭐 이 걸그룹들이 음악이 안 좋거나 뭐 완성도가 더 떨어져서 이런 건 아니겠지. 그만큼 뭐야,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러브 다이브라는 곡으로 다시 한번 아이브가 발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얼만큼 이제 이들의 성장 속도가 빠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1집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기본적인 그 장원영이라든지 안유진 같은 기본적인 팬덤 플러스 이제 고착화된 나름대로 아이브의 팬덤들이 1집 이후에 형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1집을 냈을 때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기본적인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발매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수요를 찍고 들어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떻습니까? 1집 11이라는 곡보다 러브다이브가 어때요? 거의 배 이상의 트래픽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래픽은 그 유니크 리스너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여러 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이브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2배 정도 늘었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아이브라는 가수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올라섰다라는 거지. 어떤 반열에, 그레이드에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1집에서 냈을 때 성장 속도보다 뭐냐면 첫날에 이만큼 찍었고 이제 20만 원, 30만 원 사이를 찍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바로 30만 원이 넘어갔고 40만 원이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만 원이 넘어가고 60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이제 히트 넘버가 된 거지. 이제 아이브의 곡들이 대중들한테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전에는 뭐야? 그래도 팬덤. 그래도 이 그 아이즈원 때 기본 골수 팬들이 푸시해서 뭔가 이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2집 때부터는 어떻게 돼? 이제는 올라왔던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팬덤들만 아이브의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 뭐 아이돌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차트에서 이 노래를 듣고 이거 들을만하네? 라고 해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어려워.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야? 두 번째 냈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는 거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은 얘기인 거지. 이게 얼마나 많은 대형 기획사들이 얼마나 많은 마케팅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뭐 전폭적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음원 차트 순위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막 1위 1비 하지 않아. 곡도 좋아야죠, 안무도 좋아야죠, 여러 가지가 얘기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이렇게 그래픽이 그렸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메라맨이 하나의 뭐 어떤 카메라 워킹 같은 걸로 이슈로 해서 멤버들을 확 뭐 카메라 앵글을 잡아당겨 가지고 이슈가 됐던 거, 그런 이슈들을 먹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집이 나왔을 때 이 아이브들이 엄청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한테 조금 더 친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고, 그리고 곡도 뭐 어떻게 돼? 곡도 대중한테 먹힌 거야, 이게 완전히. 먹혔기 때문에 어떤 스타쉽에서 추구했던 그런 어떤 강력한 프로모션, 마케팅 플러스 곡이 대중한테 어필이 됐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떤 아이브의 음악 자체가 이제 대중의 코드에 딱 맞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스타쉽이 좋은 노래 갖고 이렇게 대중들한테 각광받는 음악들 많이 했었으니까 뭐 서인주 부사장님이 워낙 그걸 잘하셔가지고 예전에 시스타 때부터 굉장히 대중한테 환호를 받고 어떤 초이스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아이브에 이제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발매 후 30일간 1일 스트리밍 수 추이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1집 때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번 들은 것도 다 카운트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돌 가수는 뭡니까? 뭔가 일부의 소수의 팬들이 다수의 뭐 스밍 총공이라고 하죠. 다수의 스트리밍을 재생시켜가지고 이 수를 좀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음악이 좋아서 대중한테 대중픽이 됐던 노래들은 어떻게 돼? 그 로고 수도 어떤 유니크 수만큼 늘어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총공을 하면서 대중픽이 아니라 어떤 팬덤픽으로 갔던 거는 이게 약간 들쭉날쭉해. 근데 이게 대중픽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갔으면 이렇게 갔다 주말에 빠졌다가 이렇게 갔다 주말에 빠졌다가 이런 형식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집에서도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에서는 어떨까? 보면 아까 그 유니크 유저의 어떤 흐름과 어때요?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앨범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지만 이미
스트리밍이 이만큼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팬덤들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발매가 나온 날 뭔가 화력을 집중했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1일차에 발매하고 나서 2일에 바로 어떻게 해? 바로 그냥 꽂은 거지. 그러니까 트래픽이 이만큼 나온 거야. 그 트래픽이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토일의 주기로 이렇게 흐름을 갔다. 그래도 적어도 한 달 정도 갔는데 이 트래픽이 어때요? 유지가 됐다는 거면 곡발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돌 음악 중에서 그냥 아이돌 중심의 그 팬덤 중심의 음악들은 어때? 처음에 피크를 팍 찍고 올라가다가 금방 떨어지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런 아이돌 가수 중에서도 곡이 대중한테 어필되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런 가수들이 오래가. 이런 가수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돌의 성공의 마지막 정점은 그래도 음원 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앨범을 많이 팔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뭐 BTS도 마찬가지잖아. BTS도 음원을 내면 음원을 바로 1등 해버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의 정말 정점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아이브가 좋아.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아이브가 저기 뭐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 봤죠. 막 팬들이 난리 났어. 그냥 유럽 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실시간이야. 예전에는 한국에서 히트하고 나가지고 몇 개월, 한 1년 지나야지 저기서 알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히트를 하면 거기서 히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아이브 공연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은 공개를 안 했지만 우리가 글로벌 데이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 아이튠즈, 뭐 틱톡, 유튜브 데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도 아이브가 어때? 좋아. 국내만 좋은 게 아니라 해외도 좋아. 그러니까 국내형 음원 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국내 차트는 좋아. 근데 해외에서는 완전히 뭐 아예 트래픽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 아이브가 어떤 가수냐면 국내나 국외나 다 좋은 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나머지 뭐 안무, 뭐 여러 가지 그 뭐 뮤직비디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곡이 대중한테 어필될 수 있냐, 이게 결국은 완전한 성공을 갈 수 있느냐 아니냐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브가 이제는 대형 가수라고 봐야지. 이렇게 되면 걸그룹 거의 원티어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어떤 음원 차트는 뭐야? 대중이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척도라고 보면 또 앨범 판매량 뭐야? 팬덤이 얼만큼 있느냐 또 기준 척도가 되잖아. 한번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시죠. 자, 요거는 4세대 아이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는 4세대 아이돌, 4세대 아이돌 누구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4세대 아이돌 있지. 에스파, 여자 아이들, 그 다음에 프로미스 나인, 엠믹스, 위키미키, 스테이시, 르세라핌, 그 다음에 케플러, 이런 친구들이 이제 4세대 아이돌이야. 그 가수들을 일일이 비교하면 또 이제 그렇잖아, 좀 분위기가. 그래서 그 4세대 아이돌의 데뷔곡 1일 최고 스트리밍의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 평균을 내봤더니 지금 얘기했던 그 가수들의 1일 최고 스트리밍 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날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게 어때? 한 1일 데뷔 스트리밍이 73만 정도 나오면 지금 4세대 아이돌의 현재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은 수치잖아. 그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아이브는 1일 최고 스트리밍이 얼마일까요? 한번 보세요. 끝났잖아. 거의 이게 뭐야? 이게 중간이라는 거잖아. 4세대 아이돌의 중간 점수인데 이게 거의 뭐 더블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40%더 증가되는 이 수치라고 본다면 어때? 탑티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2위에 군림하고 있는 여자 걸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다. 거의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0만이 넘어간다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전에 우리도 임영웅 씨 특집도 해봤지만 임영웅 씨가 잘할 때는 150, 평균치 한 150 하고 잘할 때 한 300만 했잖아, 그지? 그거 이제 뭐 임영웅 씨는 뭐 어마어마한 팬덤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위권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걸그룹 기반의 뭐 팬덤이나 대중픽 둘 다 가져가야만 탑티어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준에서 125만 정도는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점이 완전히 틀리지만 결국은 이건 뭐야? 곡이 먹혔다,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피지컬 앨범 6주간 판매량 우리가 순위를 본다면 이것도 뭐야? 이거는 뭐냐면 팬덤의 화력, 팬덤이 얼만큼 있느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4세대 아이돌의 첫 피지컬 앨범 6주간 판매량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냈더니 대략 한 21만,
21만 정도 된다. 21만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21만 정도 팔면은 4세대 아이돌이 이제 한 뭐 중간 정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브는 얼마나 했을까요? 26만 8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피지컬 앨범 판매량 이 시장은 누가 선점을 해요? 거의 남자 아이돌이 선점을 하지. 거의. 이게 여자는 탑 티어들도 앨범 별로 못 팔았었어. 근데 이제는 뭐야? 트와이스, 블랙핑크 이런 걸출한 걸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이 앨범을 100만 장 시대를 열었잖아 지금. 이제 그거에 어떤 버퍼를 받긴 받았지. 받긴 받았지만 뭐야? 이 아이브가 음원 차트에서만 어떤 성적을 냈던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피지컬 앨범에서도 와 이게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브라는 그룹은 데뷔하자마자 어떤 팬덤과 대중을 둘 다 이렇게 잡은 몇 안 되는 여성 걸그룹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 뭐 제가 뭐 모든 분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오면 기획사분들한테 이렇게 연락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와서 제가 그 기억이 남아서 제가 그 부사장님한테 연락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올해가 제가 이제 이 뒤에도 이제 걸그룹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이 업계에 있으면서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가 걸그룹의 세대 교체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기존의 어떤 걸그룹의 원티어들이 탑티어들이 이걸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이냐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세대 여자 걸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걸출한 걸그룹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걸그룹들이 계속 끌고 나가는 건지 그러기에는 지금 아이브도 그렇고 뭐 최근에 뭐 르세라핌도 그렇고 기타 뭐 기획사에서 나오는 걸출한 여자 걸그룹들이 퍼포먼스가 아주 좋아. 더군다나 이제 올 하반기에 뭐 그냥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YG도 새로운 걸그룹 론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걸그룹의 어떤 흐름과 대세 이런 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 기존을 유지를 하고 지금 데뷔했던 신인들이 새로운 또 영역을 또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가온차트가 이 분석 자료를 이제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블랙핑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신인과 어떤 기성의 강자들이 만나서 어떤 형식의 어떤 구도를 그릴 거냐 이게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꼭 해야 되는 걸그룹 중에 하나인 아이브를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아이브의 행보도 제가 보기에는 국내 뭐 음원 차트뿐만 아니라 해외 차트도 계속 앨범 발매를 하면 분위기는 좋을 거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좋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제 아이브가 조만간 또 앨범을 낸다라는 또 소식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잘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지. 이제 아이돌 이제 이쪽 시장에서는 어떠한 한 그룹이 크게 성공을 하면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아요. 반대급부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아이브가 작년 12월에 나와서 굉장히 잘 됐는데 또 올해 또 5월에 나와서 되게 잘 된 그룹이 있지. 거기 어디야? 르세라핌이잖아. 르세라핌을 요 다음 편에 제가 또 해석을 할 텐데 이렇게 두 괄목할 만한 신인 걸그룹에 대한 분석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블랙핑크가 이제 곧 나오니까 블랙핑크도 한번 분석을 해서 이 여자 걸그룹 이제 걸그룹에 대한 어떤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적어준 거 보니까 야, 장원영 딸기 먹방 이거 뭔 얘기냐 이거 이 얘기는 설명. 그 먹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왜 악플 일이 다 아니 그 딸기 먹는 거잖아. 아니 지금 딸기가 주먹만한데 야 그러면 야 걸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딸기 한 손으로 먹으면서 먹고 헐 졸라 맛있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이거 보고 막플이 달렸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아이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뭐를 해도 욕을 먹잖아 지금 보니까. 나도 두 손으로 먹어 큰 거는. 아무튼 저희 가온 차트는 장원영 씨를 응원합니다. 네.